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 과정이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앞편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, 자 여기 자료집에 13페이지 화면 보시면 자, 생활교육 안내.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생활교육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. 그래서 우리 혁신학교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권을 다 중시하는 학교입니다.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뭐 학생 인권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거의 중심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무시돼도 되느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 학교 친구들을 보면 뭐 두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. 자,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권의 범위에 있다라고 보고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 있는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선생님들에게 막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이 허용되는 거냐?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.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혼동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특히나 자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지만,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그 4번이에요. 흡연이나 음주, 그 다음에 학교 폭력, 어떤 성 관련 사안, 그 다음에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, 이러한 부분들은 자 뭐 솔직히 다른 부분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제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 해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, 지금 여기 4번에 써 있는 것들은 이거는 봐주기가 어려워. 예외 없다. 예외 없다. 예외 없다. 진짜 끝끝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퇴학을 시킵니다. 그리고 강제 전학을 보내고, 자 혁신학교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수업 방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데, 그 수업 방해, 이게 이제 수업 방해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통 교권 침해랑 이어지니까 그런 거고요. 순수하게 약간 수업 방해 정도, 이런 정도의 친구들, 불성실 참여자, 이런 친구들은 6번에 있죠.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성찰교실이라는 데 입실하게 되는데, 그 선배들이 그 시설 알려줄 때 그 영상 보시면 아마 성찰교실도 나올 것 같은데요. 그 성찰교실에 가서 거기 이제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과 상담을 하거나 그쪽 프로그램에 따르거나 말 그대로 성찰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. 근데 그렇게 몇 번 보냈는데도 도저히 안 돼요.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? 소선도 위나 대선도 위까지 이렇게 징계 쪽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게 교권 침해랑 연결될 정도까지, 그 정도면은 걔는 아까 4번에 해당되니까 그냥 바로 이건 뭐 용서가 없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뭐 수업 방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그럴 때는 이제 본인에게 기회를 주는데, 그 기회를 못 살리면 그때 이제 징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. 용의복장 규정 볼게요.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교복들이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규정들이 새롭게 바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나온 건데, 올해 신입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딱 보니까 이 교복만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고, 이 규정만 봤을 때 이게 뭐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, 사실은 이게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,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,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던데,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. 상의는 지정된 걸 입되 하의는 자 학교 거를 입는 걸 권장하지만 자 자유로운 복장도 허용한다.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뀐 어떤 이 교복에 의하면 뭐 여학생들 치마가 없죠 지금. 그래서 바지만 있어요, 바지. 현재 교복에서는. 그런데 자 이걸 입는 걸 권장하지만 자 하의를 갖다가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어떤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닌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, 당연히. 그리고 선배들이 입는 어떤 그런 교복 바지나 혹은 교복 치마를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. 상관이 없죠. 선배들한테 물려받았다, 뭐 상관이 없죠, 하의는. 하지만 상의는 이 바뀐 거를 입어줘야 돼요. 바뀐 거를 반드시. 자, 이게 현재 규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하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수면 바지를 입고 온다든가, 뭐 요즘에 좀 말이 많은 레깅스, 지나치게 짧은 어떤 치마, 뭐 짧은 복장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
약간 좀 여기 그래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기서 규제를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고 오면 약간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, 이 정도만 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유한 규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정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당장 입학식 날부터 자, 그 다음에 각 교복의 착용 시기, 조합 이런 거 학생 자율에 맡긴다고 돼 있죠.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춘추복을 입어라, 뭐 중학교 때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뭐 언제부터 하복을 입어라 이런 걸 학교에서 지정해주지 않습니다. 자기가 날씨 봐서 알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타 파트를 보면 자, 뭐 복장이나 장신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뭐 타인에게 혐오를 조장하는 정도 이게 좀 애매한 어떤 표현이긴 한데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약간 의식을 하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문신 같은 경우에 허용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. 그래서 의료 목적이면 당연히 허용해야 되겠지만 어떤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미 했어요. 그 이미 한 애들 어떻게 할 거냐? 그걸 갖다가 막 억지로 뭐 어떻게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대신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 자, 정확하게 읽어보시고요. 그래서 학교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중요한데 자율협약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규정의 융통성인데 학교의 규정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학년이나 뭐 어떤 교과나 애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. 뭐 그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. 그래서 학급이나 뭐 학년이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학생들과의 어떤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반에서 혹은 우리 학년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거는 다른 학년은 뭐 어쩐대요, 뭐 다른 학급은 어쩐대요랑 상관없이 자 그거는 나름대로 규정으로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징계 기준표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에나 있는 건데 한번 쭉 보시고요. 이제 21번 요게 이제 항상 애매한 건데 휴대폰 압수하게 돼 있어요. 이것 때문에 항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학교 규정상 자기가 나름대로 수업 중에 막 휴대폰 만지작거리거나 뭐 휴대폰 울리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압수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다음날 종례 후에 반환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그 압수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압수 당한 다음에 바로 쉬는 시간에 따라와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날 계속 졸졸졸 거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놓고 선생님이 안 주면 신경질 내거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 징계 먹거나 교권 침해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근태, 그 다음에 음주 약물 이쪽 부분 잘 보세요. 자 학교 생활에서 뭐 큰 어떤 잘못을 안 하더라도 보통 보면 이런 것들로 징계가 누적되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미인정 결석 이제 옛날에 무단 결석이죠. 이러한 것들을 7회, 14회, 21회, 28회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적될수록 이게 자연스럽게 징계가 돼버려요. 그래서 당장 그 미인정 결석 연속 7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벌써 이제 바로 그 학업 숙려제로 넘어가게 되고요. 연속 7회가 되면 연속 7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벌써 무단 결석을 한 7번 정도 했다?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내봉사부터 시작되는 이런 루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. 누적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 30회가 되면 자 이제 30회가 되면 그러면 거의 저쪽 뒤에 그 퇴학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려제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흡연 자 작년에 우리 학교 생각보다 흡연이 거의 없었습니다. 올해 친구들도 웬만하면 흡연 쪽에서는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교통안전 자 이런 거 할 때 그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당연히 오토바이 타고 교도에 못 들어옵니다. 교내로 못 들어와요. 그리고 이왕이면은 만약에 탄다고 하면 밖에서 타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멧 착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. 대신 그걸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좀 작은 수준의 것들은 보통 이제 학년부 차원에서 이제 어떤 뭐 상담이나 아니면 소선도가 이루어지고
조금 굵직한 것들, 사회봉사급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거는 생활교육부로 넘어가요.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같은 사안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이거는 바로 그냥 생활교육부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랬을 때 옛날에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안에서 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 거의 밑줄 친 것처럼 이렇게 달라졌어요.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다.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거는 생활교육부에서 하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. 그 기준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해요. 그럴 때는 그냥 학교에서 그 자치위원회까지는 열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. 근데 만약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자치위원회 열듯이 그 정도야. 그래서 진짜 위원회를 열어야 돼. 그럴 때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학폭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이 생기부에 적히죠. 그래서 여기 앞에 뭐 흡연이나 이런 것들은 징계를 받더라도 생기부에는 안 적혀요. 근데 학폭 정도 레벨은 일단 적히죠, 가해자들이. 그러면 이거 졸업할 때까지 안 지워집니다. 그럼 얘는 학종이나 이런 게 다 끝난 거예요, 입시가. 어느 대학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뽑아요. 특히 성사안 같은 경우는 별것도 아닌데 성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넘어오니까. 자,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교권침해 아까 얘기했었죠. 교권침해 발생하면은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국은 심한 경우에 퇴학 처분까지 갈 수 있는. 그리고 학교에서 엄격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자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. 자 통합교육은 특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.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다. 1학년에는 지금 2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. 원래는 3명이지만 1명이 대안학교여서 얘기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특수 친구들하고의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자, 그러니까 뭐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면 되죠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똑같이 대하면 되죠. 결론은. 그 다음에 마지막, 자, 체육관, 자, 이 보건실 이런 부분들만 딱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 체육관 갈 때 여러분들 체육복 당연히 입어야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는데 체육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. 자, 그러니까 이걸 이제 꼭 전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체육복이 없죠. 그 체육복은 여기 다에 보면 이제 조만간 공동 구매해가지고 구매할 예정이고 그래서 공동 구매하고 나면 그 체육복 관리 잘 해가지고 우리가 체육 시간에는 꼭 갈아입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. 괜히 혼나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운동화 착용해야 돼요. 그 체육하러 가면서 슬리퍼 이제 질질 끌고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, 근데 구두 이런 것들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체육하러 가면서 체육복, 그 다음에 운동화, 자 이런 거 원칙 좀 지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강당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OT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구석 같은데 괜히 캔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지금 이제 고등학생식 돼가지고. 그런 것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. 강당 나오면 바로 쓰레기통 있고 강당 안에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. 부끄러운 일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보건실 가면은 당연히 그 확인증을 그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한테 보여줘야지 질병 처리가 되지. 그거를 갖다가 안 보여주면은 무단 처리됩니다. 미인정 처리돼요. 그래서 보건실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. 항상 확인증이라는 거 챙길 수 있게. 그래서 당연히 보건실 가면 선생님이 끊어주거든요. 그 확인증을 담임교사나 교과교사한테 보여줘야 자 그게 무단이 아니고 미인정이 아니고 질병 처리가 된다. 질병 처리되는 거죠. 보건실 가는 건. 그 다음에 나중에 담임쌤이 얘기하겠지만 이게 제일 학교에서 애매한 게 결과죠. 결과. 어느 정도가 결과냐. 자, 우리 학교 규정상 10분이에요. 10분. 수업 시작하고 10분이 넘어가면 그냥 결과 처리하게 돼 있어요. 10분이 넘어갔는데 애가 어떤 증빙 서류가 없다. 그러면 걔는 이제 미인정 결과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어떤 쌤하고 상담하고 왔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건실 갔다 온 어떤 확인증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. 그죠?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동아리 부장들 이제 걔네들이 애써서 만든 동아리 홍보 쪽인 건데 이거의 컬러 버전은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.
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컬러 버전을 보실 수가 있고 자료집이나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, 이 동아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각 반에서 여기 혹시 들어와서 홍보 같은 거 있으면 그때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동아리 이제 선정하는 날 그렇게 하면 되겠고, 동아리 중에서는 뭐 면접을 봐서 뽑거나 이런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동아리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면접을 보든가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동아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설 동아리고, 자율 동아리는 학년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니까 학습 동아리는 그건 이제 따로 알아두시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&A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상담 도우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게 궁금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미리 보시고요. 그리고 여기 상담 도우미 선배들이 16명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OT 기간에 상담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들이 지금 다 꽉 난 거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이제 요건 너무 아까워서 그 언제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한 주 수요일 날 그날은 6교시니까 그 방과 후에는 이 상담 도우미 친구들과 신입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, 요거는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아무리 우리가 그 입학 후에 OT가 꽉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과의 어떤 만남, 뭐 이게 동아리 이 홍보 수준으로 전교생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희망자들하고 이 선배들하고의 매칭은 그냥 해주려고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. 뭐 하여튼 요거 외에 꼭 전달할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약 전이라도 문자로 날릴 테니까 하여튼 이 영상 자, 반복해서 꼼꼼하게 잘 보시고, 자, 그 다음에 문자 오는 거 있으면 잘 확인하고 있다가 자, 언제 입학할지 모르겠지만 그 입학하는 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